국회에서 한 건지 이게 지금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당분간은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 되고 교과서가 국어와 국사는 국정교과서로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될 때까지는 대한민국 애국 교과서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애국지성 우리 조갑재 선생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걸음을 하셨습니다. 나쁘신 분입니다. 여러분 조갑재 선생님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저도 여기에 세 번째 섰습니다. 양평에 올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서울하고 교통도 가까워졌고 또 4대강 사업 잘 해가지고 여기 아주 명물도 생기고 또 저는 이 근방에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온 김에 저녁도 같이 먹고 갈 생각입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1987년 11월 29일에 김정일이가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령을 내렸습니다. 김승일, 김현희 조에게 대한항공기를 폭발을 하라 지령을 받은 두 사람이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기에 탔어요. 바그다드 공항에서 검문 검색을 잘 했으면은 이 사태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승일이가 가지고 있었던 라디오에 폭약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나 라디오를 틀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검문 검색자가 그것을 일단 압수했다가 김승일이가 털어주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하니까 그 여자 검색원이 통화시켜 버렸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온정적으로 하면은 사람이 떼죽음을 한다는 아주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술로 위장한 폭탄 그 옆에 또 C4라는 아주 고성능 폭약을 장전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같이 넣어가지고 그것은 김현희가 들고 해가지고 그 비행기에 탑승해가지고 이게 아부다비에 일단 내렸습니다. 거기서 김승일, 김현희는 내렸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다시 출발한 비행기는 이제 서울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현희한테 물었어요. 그때 폭약을 놓고 내리면은 선반 위에 폭약을 놓았습니다. 이 다 죽을 텐데 아무 생각이 없었느냐. 그때 자진신고했으면은 115명 살릴 수 있지 않았느냐. 이것은 당신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김현희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 바그다드에서 아부다비로 오는 비행기 좌석 뒤에 보니까 한 2, 3년 동안 근로 현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분들 아마 한 번도 고향에 단지로 온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중동에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돌아가니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근데 귀로 엿들어 보니까 월급이 작다는 불평불만을 좀 하더니 나중에는 지금 집으로 가는데 넌 선물을 뭘 샀느냐? 나는 뭘 샀다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는 선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내리면 이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뒤돌아봤는데 마음이 약해질까 싶어서 김일성이 지령한 교시한 것을 다시 다짐했다는 겁니다. 조선혁명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 하면서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부다비에서 바레인으로 갔습니다. 바레인에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에 그 비행기는 칼 858 보잉 707이죠. 115명을 태운 비행기는 미얀마 상공을 지나다가 공중폭발을 해가지고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단숨에 알 수는 없었지만은 공중 폭발을 했으니까 이것은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정보기관이 조사를 하니까 일본 여권을 소지한 두 남녀가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주재하던 안기부 직원이 아주 맹활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조회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본에 과연 있느냐? 일본 경찰에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없고 최근에 분실했다. 이래서 이것은 아마 분실한 여권을 이용한 가짜일 것이다. 이것은 일본 사람이 아니다. 일본 경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바레인에서 로마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나갔을 때 김성일이가 공항에 나갔을 때 거기 일본 영사관 직원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레인 경찰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사람은 가짜 일본 여권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출국을 금지시키고 조사를 해야 된다 해서 두 사람이 바레인 경찰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각되는 데는 일본 경찰의 협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정보 교류를 앞으로도 잘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잡히니까 김성일이라는 이 사람은 나이가 70 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공작원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은퇴했던 사람을 김정일의 명령으로 다시 여기에 투입했어요. 이게 끝나면 이제 은퇴해가지고 낚시를 하러 다닌다고 그렇게 노후를 설계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상황을 판단을 하니까 여기서 독약 앰플을 깨물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김현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 살았지만은 김현희 양은 참 미안하게 됐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김현희도 알아먹고 신호만 보내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약 앰플이 어디에 들어있었냐 하면은 담배개비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 담배를 김현희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하나를 김성일이한테 줬습니다. 그 나머지를 깨물기 위해서 꺼내니까 바레인 경찰이 압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김현희가 금방 앰플을 깨물었는데 깨무는 찰나에 경찰이 뺨을 때리면서 그게 튀어나왔습니다. 앞에 조금만 맞았어요. 그 사이에 김성일이는 깨물어가지고 삼키는 바람에 즉사했습니다. 김현희는 기절했다가 병원에 가서 살아났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깨물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니까 어머니 생각이 났다고 해요. 어머니. 그 김현희의 어머니는 개성 여자분인데 이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 신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났기 때문에 혹시 깨무는데 한 0.5초 정도의 주저함이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살았는지 저는 그런 추적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살았어요. 김현희가 살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또 외국 정보기관의 협력에 의해서 김현희가 거쳐온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 그 뒤에 다 확실하게 밝혀져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은 역사상 어떤 항공테러보다도 완벽하게 조사가 됐습니다. 완벽하게 조사했습니다. 미국 CIA는 또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안기부 조사를 제쳐놓고 자기들이 직접 사람을 보내가지고 김현희를 별도로 신문을 하면서 이것은 범인이다 하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을 하고 미국이 테러 지원 국가를 지정을 하고 유엔 안보리가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 결정을 하는데 김현희의 정언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재판에서 1, 2, 3 모든 재판이 김현희를 범인으로 확정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러나
김현희를 죽여버리면 정부가 인멸될 것이다. 김현희를 살려놔야 된다 하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사면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때 노태우 정부 시절인데 김현희를 사형해버렸더라면 아마 우리는 지금 뒤집어 쓰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칭 정의구현 사진단 이것들이 설치는데 김현희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김현희가 가짜라는 이야기를 한국에서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조총련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89년 정도까지 한번 해보다가 안 먹히니까 90년대 이후에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7년에는 김현희도 그 자기를 지켜주던 국정원 직원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수기를 써서 번 돈 8억 5천만 원은 유족들한테 주고 해가지고 어떤 시골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좌파 정권이 등장하고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그게 힘을 얻지 못했어요. 이게 언제 결정적으로 커지게 되었느냐? 바로 2003년 11월 초였어요. 2003년 11월 초 전주교 인권위원회와 자칭 정의구현사재단 이 집단이 모여가지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성명서 발표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정부에서 발표한 김현희는 가짜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가짜라는 의혹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짜다. 또 뭐라고 했냐? 김성일과 김현희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랬어요. 이건 세상에 신문 한 조각도 읽어보지 않는, 제가 이 자칭 정의구현 사재단이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앞에 자칭이라고 불러야 돼요. 여기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주면 안 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놈이 국방 파괴자인데 내가 진보라고 한다고 진보라고 불러주면 안 되죠. 정의구현 사재단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소위 자칭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칭 정의구현 사재단. 왜냐하면 정의구현을 하지 않고 불의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기자들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성명서가 참 무진막지해요. 그 의혹이라고 다 제기한 거는 다 해결된 문제, 다 의문이 없이 끝난 문제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와가지고 그걸 글이라고 써놨는데, 그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김현희, 김성일이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없다 하면은 김현희는 그럼 누가 죽였습니까? 발행 경찰관이 거기서 사살을 했습니까? 요렇게 하면서 어떤 장난을 쳤느냐? 115명이 죽었다. 이 영혼과 신부들을 일종의 자매 결연하는 거예요. 저거 멋대로 기장 누구와 어느 신부를 해가지고 저거 말대로 기도 결연을 한답니다. 기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건방지고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이 원혼이 지금도 구천을 떠들고 있는데 그 거지서 신부들이 자매 결연을 해가지고 뭐라고 속삭입니까? 당신 죽은 거는 김정일이가 시켜서 죽은 게 아니야. 안기부가 조작을 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김정일에 대해서는 악감정 가지 말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라. 이런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기를 쳤습니다. 이런 사기를 쳐도 이렇게 악질적인 사기를 쳤어요. 그 162명이에요. 결연한 신부 명단이 다 올라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면 다 올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여기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근방에 있으면은 그 신부를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 명단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은 당대에 벌을 줘야 됩니다. 벌을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평시도들이 하고 있듯이 파문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파문을 해야 됩니다. 교황청에 파문을 요구를 해야 돼요. 파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로, 거짓 선동으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이런 사기꾼들, 암흑의 사제죠. 이 자들은 정의구현 사제단이 아니라 암흑, 거짓의 사제들이죠. 그리고 천주교 교리하고 어느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중심 사상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 이자들의 행동에서는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정의를 부르짖는데 그 정의는 주로 거짓말이고, 주로가 아니라 전부가 거짓말이고, 그것을 발표하는 형식은 정오심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정오심, 분열.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자칭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이 신부들로부터 어떤 따뜻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거,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 정오심, 분열, 위선으로 똘똘 뭉쳐진 이자들은 우리가 천주교, 여기도 천주교 신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천주교 신도들의 힘으로, 한국 천주교의 힘으로 안 되면은 교황의 도움을 받든지 해가지고 반드시 천주교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단죄되고 응징되고 반드시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신호탄이 됐어요. 신호탄이 돼가지고 그 뒤에 딱 달라붙은 게 MBC, KBS, SBS 요 세 방송입니다. 이게 공범입니다. 김현이 가짜 몰이를 하는데 요 세 방송이 공범이었어요. 특히 MBC가 앞장섰습니다. 그 MBC 앞장섰던 그 PD가 지금은 작년에 한번 알아보니까 출세 잘 해가지고 어느 자회사에 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언론계의 추방입니다. 어떤 식으로 가짜를 하냐. 김현희가 독약을 먹고 기절한 것처럼 독을 마시는 쇼를 했다는 거예요. 쇼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람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쇼를 했대요. 여러분, 쇼를 하더라도 그 정상까지 마시는 쇼를 하면 안 됩니다. 0.5초 차이로 살아난 사람, 살아났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다행입니까? 문제는 이 사제단이나 이런 자들은 김현희가 미워 죽이고 싶었겠죠. 김현희가 없었으면은 안기부가 자작극을 했다고 덮으실 수가 있었는데 김현희가 살아가지고 거짓말이 안 통한다. 그 김현희를 말살하겠다고, 살아있는 김현희를 말살하겠다고 포위를 해가지고 15번이나 찾아가서요. 제발 나와서 조사에 응해라. 텔레비전 인터뷰에 응해라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과 무슨 과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가가지고 그 집에 15번이나 찾아갔습니다. 15번. 고립무원 상태에서 두 사람이 한 10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자들이 노리는 바는 뭐냐?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일이는 참 억울한 사람이 돼요. 누명선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범인이 되느냐? 대한민국이 범인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자국민 115명을 폭파시켰다. 그것을 김정일의 소행으로 발표했다. 115명이 희생시켜가지고 안기부와 대한민국이 테러 자작극을 벌였다. 김정일은 억울한 사람이다 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여기에 신부라는 탈을 쓴 거짓말쟁이 집단이 등장해가지고 하다가 그 뒤에 또 당시 국정원이 그거 이유 있다 재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미국도 확인해준 국제적으로 확인, 유엔도 확인해준 것을 다시 재조사했어요. 그게 수십억 돈을 썼습니다. 재조사 100번 한들 사실이 뒤집어집니까? 거기서도 김현희가 진짜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국가기관이 왜 그런 재조사를 했느냐 하는 것은 재조사를 통해서 김현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거죠. 이걸로 국정원은 사망했다고 봐야죠. 2005년. 이렇게 됐으면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은 지금 162명 중에서 1명 정도 신부,
단 한 사람의 신부라도 나와가지고 미안하다라고 자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옥에 안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162명이 가는 데가 지옥입니까? 천당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충고하는 것도 제발 지옥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학교 1학년 정도의 지능만 있으면 김현희가 진범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진범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몰라서 그랬다면 이건 지능이 부족하니까,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신부장이 없다 해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러나 알면서 그랬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은 자신을 속이고 신도들을 속이고 교황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어디로 갈 겁니까? 구제받을 수 없는 영혼이죠. 구제받을 수 없는 영혼. 그 집단 중에 박모라는 신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 편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북한 편들면 괜찮아요. 그건 거짓말로 해가지고 북한을 편드는 거죠. 거짓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칭 정의구현사재단은, 이것은 불의구현사재단이고 진실을 말살하는 사재단입니다. 진실 말살 사재단이에요. 정의구현사재단이 아니고 불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밝혀져도 또 거짓말을 해요. 밝혀져도 화를 냅니다. 어제 이자들이 국회에 와가지고 무슨 미사를 하고 거기 문재인이가 가가지고 같이 합세를 했어요. 문재인이가 뭐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지 맘대로지만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자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어제 또다시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나를 잘 받아가지고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3주년 앞에 그 전야에 가서 지 입으로 내가 거짓말쟁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데 참 도리가 없어요. 이게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악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악은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더 가정스러운 것은 162명하고 그 죽은 원혼들하고 결혼을 하는 그 성경서에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누가복음을 인용하면서 거짓은 드러나고 비밀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라고 또 인용을 해놨습니다. 참 성경이 잘 이용됩니다. 여기. 자, 이제 거짓이 드러났어요. 그것은 자칭 정의구현사재단의 거짓이 이제는 확실하게 드러나고, 이 정체가, 비밀이 이번에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서 국민들이 알게 되고, 국민들이 아주 좋은 지금 방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공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로 지금 자멸의 길로 걷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국가를 위해서나 이 정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잘된 일입니다. 잘된 일. 이걸 통해서 원래 통합진보당 자칭 정의구현사재단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자축의 박수를 한번 칩시다. 사실은 이렇게 뭐 짜증스럽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나라는 엄청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칼자루를 잡았어요. 작년 선거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선거 두 차례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결단을 내렸어요. 무슨 결단이냐? 헌법 부정 세력은 안 된다. 종북은 안 된다. 한국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독재자로 욕을 먹던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음으로써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주권적 결단, 헌법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인 거예요. 종북은 안 된다. 헌법 부정 세력은 안 된다.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는 자는 공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등 포괄적인 결단을 작년 2차례 선거를 통해서 5,230만 명이 연인원으로 5,230만 명이 내렸던 것입니다. 거대한 저수지를 우리가 하나 만들었어요. 투표를 통해서 여론의 민심의 헌법적 가치가 있는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어서 이제는 그 저수지 물을 잘 뽑아 쓰면 됩니다. 저수지 물을 뽑아가지고 청소하는 데 쓰면 돼요. 청소하고 나라 발전시키는 데 쓰면 됩니다. 이 선거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힘을 만들어냅니다. 선거를 잘 하면은 거기서 굉장한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거를 우리가 작년 2차례 선거에서 애국 세력이 종북 좌파 연대 세력의 도전을 투표로서 진압을 했다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겼습니다. 앞으로는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소탕 작전을 하는 것만 남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운도 좋아요. 의지를 가지고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하고 정교조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정교조 불법 노조화, 법의 노조화로 갔습니다. 지금 가처분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상한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게 잠시 제동이 걸렸습니다만은 결국은 해산 또는 법의 노조 쪽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뭐 인사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다소 저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치를 회복하고 종북을 척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뜻이 똑같아요. 오랜만에 종북과 싸우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아니 오랜만이 아니에요. 이거 한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김영삼 이후에 어떤 대통령도 김영삼까지 포함해가지고 종북 세력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보수 세력까지 종북을 키우는 숙주 역할을 해가지고 한국이라는 몸속에 종북암이 퍼져가지고 눈이 멀고 귀가 멀고 판단력이 멀어가지고 드디어 한 20년 동안 진행되니까 국회 안으로 이 반역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통합진보당은 민노당 시절부터 계산하면은 국가로부터 돈을 370억을 받았습니다. 370억. 이 헌법재판소가 결정 미루는 바람에 11월에도 한 5억을 받아 처먹었어요. 5억을. 여러분, 이 출신 국회의원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거세요.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낸 세금이 북한 편드는 자들한테 들어가는데 뭘 하고 있느냐고 따지고 물어야 됩니다. 여기 군의원들, 군수한테도 이 문제를 따져야 돼요. 아니, 군수가 뭐합니까? 더구나 양평은 군사도시 아닙니까? 군수의 제1임무는 안보입니다. 안보예요. 특히 양평 같은 이 중요한 전략적 도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이 강연만 듣고 속 시원하다고 하고 스트레스 했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반드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전화를 거시고 댓글을 쓰시든지 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느끼셨던 이 분노를 에너지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활동에 써먹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는 논리와 사실을 제공하는 일 정도는 우리 그리고 이광남 재향군인회 회장님이나 서정갑 본부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움직이셔야 될 분은 여러분들이고 그것은 가능하면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조직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은 조직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이라는 조직도 있잖아요. 또 뭐 문중도 조직입니다.
등산 모임, 낚시 모임, 동참회, 개 모임, 이거 다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우리 만나가지고 맨날 술 마시고 뭐 좋은 음식 좀 마시고 이거 하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 모여가지고 뭘 한번 해보자. 뭘 해보자 해가지고 좋은 투쟁하는 사람들한테 돈도 보내주고 아니면은 프린트를 해가지고 막 돌리고 전화하고 하는 이거를 하면은 그 개모임이 애국 투사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우울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결코 우울한 이야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과거와 다른 것은 국가 공권력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애국운동 세력이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이라는 아주 다소 막연한 헌법이라는 게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대한민국 편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편에선 헌법 편에선 진실의 편에선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이 5년 동안에 종북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결정적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보다 더 문제가 많은 집단은 민주당입니다. 얼마 전에 애국운동하는 분들이 만나가지고 이 민주당을 뭐라고 규정하는 거냐, 저 별명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민주당이라고 부르기가 싫다. 아니 민주주의 한다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을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불러줄 수가 있습니까? 정의구현 사재단이라고 불러주는 것처럼 똑같은 거짓말인데 지금 한국에 횡행한 거짓말이 몇 개가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자들은 조선의 전통을 파괴하는 이단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독재를 하고 있어요. 인민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이 아니라 왕국이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민주당,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저게 민주주의식으로 하는 겁니까? 거짓, 깽판, 장외투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정갑 본부장님 좋은 명칭을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민패당으로 부르자고. 어떻습니까? 민패당. 민폐를 끼치는데 앞장서는데 민폐를 끼치는데 민주주의란 걸 가지고 와서 민폐를 끼쳐요. 이 신부들이 무슨 촛불미사 강론이라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위장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거짓말을 하듯이 이 민주당이라는 이 집단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나오고 하니까 민주당이라고 불러줄 수가 없다. 민패당으로 부르자. 민패. 옛날에 그런 이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 정당의 노무현 때 저 정당 이름이 열린 우리당이었습니다. 아시죠?